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 경비정이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서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하자 우리 해군 고속정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보통신과 경보사격을 실시해 즉각 퇴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군이 연합작전과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17일부터 광주기지에서 2023년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는 한미 연합항공전력 110여 대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엔 한미 공군이 미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해 연합공중훈련도 전개했습니다. 한미일은 지난 14일 미 워싱턴 DC에서 제13차 안보회의를 갖고 북한에게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백령도 동북방에서 NLL을 침범해 우리 고속정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즉각 퇴거시켰습니다. 합참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과 중국 어선에 접촉이 있었으며 우리 고속정 승조원 일부가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에 대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공군과 미 공군이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항공기 110여 대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입니다.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둘 활주로에 착륙하며 작전기지로 모이는 전투기들. 한미 공군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위해 항공전력 110여 대와 한미장병 1,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F-35A, KF-16 전투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 60여 대가, 미군 측에서는 F-16, F-35B 전투기 등이 참가합니다. 이에 앞서 양국 참가 전력은 지난 14일 광주기지로 전개해 훈련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으로 4, 5세대 연합전력 간의 상호 운용성과 통합임무 운용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14일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와 F-15K, 미국의 F-16 전투기가 참여했습니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 능력뿐 아니라 한층 향상된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동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미 워싱턴 DC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하고 해양 차단 훈련과 대해적 작전 훈련 재개도 협의했으며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마스타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가했으며 2020년 이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정부가 14일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를 하는 올해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현 육군 7군단장인 고현석 중장을 육군 참모차장에, 현 공군 사관학교장인 이상학 중장을 공군 참모차장에 보임했습니다. 또 육군소장 김호복과 김성민을 진급시켜 군단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육군준장 강현우 등 7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합과 합동작전,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자와 국가관이 투철하고 품성과 리더십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2023년 1차 국방 DNA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4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유무봉 국방개혁실장 주관으로 국방 DNA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효율적인 확보와 운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에 이어 방위사업청과 한국국방연구원, 방산업체와 학계 등 120여 명의 주요 지기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의 핵심이 AI 과학기술 강군이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부, 방사청 등 정부, 산, 학, 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왕구 무인이동체 사업단장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획득 기반 조성을 위한 국방정책연구 착수 보고와 국방과학연구소 김종희 인공지능 자율센터장의 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 장비 모듈화 방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표준 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와 모듈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네, 이어서 국방 DNA 포럼을 취재한 이태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 앞선 리포트 잘 봤습니다. 먼저 국방 DNA 포럼 올해 처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포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방 DNA 포럼은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정책적, 기술적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관군 협의체인데요. 여기서 DNA는 Defense and AI, 그러니까 국방과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올해 총 4번의 국방 DNA 포럼을 기획했고 그 첫 장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효율적인 확보와 운용 방안을 주제로 자리를 만든 겁니다. 네, 이번 포럼에서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강왕구 무인이동체 사업단장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획득 기반 조성 방안 연구란 주제로 국방부 정책 연구에 대한 착수 보고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강 단장은 발표에서 미국과 나토 등 주요 국가와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 아키텍처의 현황을 조사해 그 개념과 정의, 또 민간 국방 분야 활용 현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구축 조성 전략과 종합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단계적 무인체계 자율화 방안과 시험 평가 방안까지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공통 아키텍처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체를 포함한 무인체계 개발에 필요한 공통되는 설계 구조를 의미합니다. 강 단장은 또 미국 국방부의 무인 공통 아키텍처 관련 정책인 일명 모사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미 육군과 해군, 나토의 공통 아키텍처인 아그브라와 UMAA, NGVA 등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김종희 인공지능 자율센터장이 국방 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 장비 모듈화 기반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김 센터장은 플랫폼 공통화와 탑재 장비 모듈화를 위한 표준 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체계 개발 기간의 단축과 중복 기술 개발 방지를 통한 개발 비용 절감, 또 부품 호환 등으로 원활한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통화된 플랫폼에 다양한 장비를 임무별로 장착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조합의 유연성과 상호 운용성이 커지고 표준 기술과 공통 플랫폼을 국제 표준에 맞춰 개발하면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제도 고려 사항으로 개방형 아키텍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국의 모사 같은 무기체계 획득 개발 전략 수립,
기술 개발 추세에 맞는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 가이드라인 검토, 또 정부기관 주도의 업무 추진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들의 발표 이후에 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고요. 네, 일단 토론은 최기영 인하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방종관 서울대 산학협력 교수와 박매운 한화시스템 지상전투체계센터장 등이 발표자와 함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방종관 교수는 한국형 모사를 빨리 만들고 미국 나토와 함께 공통 아키텍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공통 아키텍처 관련 조직과 인력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매운 센터장 또한 공통 아키텍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빨리 추진되기를 기대했는데요. 포럼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호주와의 K9 자주포 수출을 예로 들면서 국내 개발 당시 국제 표준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호주의 요구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통 아키텍처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앞으로 방산 수출도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강왕구 단장은 공통 아키텍처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참조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군 연구가 합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공통 아키텍처를 만들고 탑재 체계를 모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두 내가 할 일이란 생각으로 이를 찾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포럼을 통해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단계별 전환과 AI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KC-330 시그너스의 공중급유 현장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에는 KC-330 시그너스의 활약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한 공중급유기 KC-330은 에어버스가 여객항공기 A330-200을 개량해 제작한 A330 MRTT를 변형한 기종입니다. MRTT는 멀티롤 탱커 트랜스포트,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로 군용기 작전 반경을 넓히는 공중급유 임무 외에도 각종 이송, 후송 작전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KC-330의 핵심 임무는 공중급유지만 상황에 따라 화물과 병력 수송기, 환자 후송용 병원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원과 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시 14,800km를 한 번에 비행할 수 있고 최대 300명의 인원 또는 37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우리 군의 공군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약상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기적 같은 이야기라 해도 이상하지 않은 미라클 작전입니다. 미라클 작전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되면서 위협을 받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과 가족 390여 명을 KC-330 한 대와 C-130J 2대를 이용해 구출한 작전입니다. 당시 카불 공항의 테러 위협 등 수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던 터라 아덴만 여명 작전과 함께 우리 군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운용해 성공한 역사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도적 지원 작전을 펼쳐 국제사회에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지난 2월 대규모 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우리 군이 KC-330에 몸을 싣고 현지로 날아가 헌신적인 구호 활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원거리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던 임무가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찬 임무였습니다. 우리의 비행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다는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우리 공군의 승리를 급유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 수송, 6.25 전쟁 전사자 및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 요소수 긴급 공수 작전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군은 KC-330의 또 다른 이름, 시그너스처럼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하게 움직이기 위해 물속에서 물질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영공방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74주년 해병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해병대 창설과 군기령 개정의 의미를 상기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지난 14일 부대 연병장에서 해병대 창설 7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축전과 해병대 헌장 낭독, 부대 약사보고, 군기령 개정 공포식 등을 거쳐 해병대 사령관 기념사, 해병대가 재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병대는 창설 기념일을 맞아 핵심 가치상과 인물상도 선정했습니다. 핵심 가치 충성 분야는 태풍 흰남노 구조작전에 투입돼 실종자를 구조한 김등용 상사가 수상했고, 명예 분야는 바다에 빠진 민간인을 구출하고 차량 전복사고 현장을 수습한 정지용 대위가, 도전 분야는 지속적인 학술 활동을 통해 스마트 마린을 선도한 박준소령이 수상했습니다. 인물상 반치문상은 육군 과학화전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오광성 중사가, 서정우상은 특수전 의무교육 이수 경험을 바탕으로 4대 핵심 과제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민영 하사가, 문광욱상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을 구조한 이성민 상병과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민규 병장이 수상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해병대기가 정식 군기로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행사간 군기령 개정 경과를 보고하고 개정 군기령을 낭독하는 등 군기령 개정 공포식도 시행했습니다. 대통령령 33,334호 군계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 각군기, 해병대기, 부대기, 병가비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시행 2023년 3월 21일부. 해병대기는 앞으로 정부와 군의 각종 행사 시 정식으로 개항돼 해병대를 상징하고 명예와 위상선양, 장병들의 사기진작, 자긍심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의 이름을 가진 모든 이가 해병대의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해병대 창설과 군기령 개정의 의미를 상기하고 국가와 국민의 신뢰에 호국충성 해병대로 증명하자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해병대 창설 74주년이자 해병대기가 군기령에 포함되어 정식 군기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해병대의 높아진 위상만큼 국가와 국민의 신뢰에 호국충성 해병대로 증명합시다. 행사는 74년 전 해병대를 창설한 영광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제74주년 해병대 창설 기념 행사를 통해 해병대 창설과 해병대 군 기령 개정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전역을 앞둔 군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기업엔 청년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전반기 국방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 이지은 일자리 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4월 18일과 19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박람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국방부는 올해 4월과 9월 총 2회 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중 전반기 박람회는 4월 18일과 19일에 거쳐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약 2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개최합니다. 또한 박람회 참석이 어려운 장병들은 취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인 2024년 국군 장병 취업박람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참여하고자 하는 장병들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까? 먼저 박람회 행사장 입장을 위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R코드는 부대 내 PC나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이는 취업박람회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휴대폰 문자로 행사장 입장을 위한 QR코드가 발송됩니다. QR코드는 교육원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람회 당일 박람회장을 입장할 때 장병들은 과제 수행 카드를 받게 됩니다. 과제 수행 카드의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국방부 통합부스를 방문하여 최종 확인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 도장을 받은 과제 수행 카드는 박람회 참여를 증빙하기 위한 참가 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련 내용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특히 그 전역을 앞둔 청년 간부들의 그런 그 채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람회 최초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다수의 유망 기업들을 업종별 테마관 형식으로 내실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사전에 입사 지원을 한 간부들은 해당 기업 부스에서 현장 면접도 이루어지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 출신 선배들이 들려주는 취업 성공 노하우를 비롯하여 현직자 멘토링, 명사들의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 청년 간부들의 그런 그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특히 그 박람회 기간 동안 설명회와 특강 등 현장 교육을 통해서 취업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올해는 대통령 경호처, 한국수력원자력,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서 18일, 19일 양일에 나누어 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우수장병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분야 취업 전략, 23년 채용 트렌드, 면접 이미징 메이킹 등을 주제로 아마존 AWS,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사람인 등 유수한 기업의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 관련 최신 정보를 직접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 현직자, 인사 담당자, 군 선배 멘토의 만남이 우리 장병들의 취업과 전직에 유용하게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국방부는 그동안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2011년부터 12년 동안 13,000여 명의 취업을 성공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책을 위한 국방부의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매년 3만 명의 장병이 국군장병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군장병 취업 박람회를 통해 총 13,000여 명의 장병들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국군장병 취업 박람회는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취업 박람회를 비롯하여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 1대1 취업 상담,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우리 장병들이 전역 후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4월 18일, 19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이지은 일자리 정책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4월 1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산 미사일 방어여단이 지난달 9일 모든 부대의 상병 진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전력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장병들은 팀 대항전을 벌이며 공군과 부대 관련 상식을 쌓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체험을 하며 결전태세를 갖췄습니다. 육군 구보병사단이 14일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400여 명에게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부대는 자율적으로 700여만 원의 성금을 모금해 생필품과 건강식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희망박스를 선물하며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황사는 물러나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지만 황사와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8도, 대구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부터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을 치거나 돌풍이 불면서 요란스럽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7도, 대구는 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원주 15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이번 주는 기온이 점점 올라서 수요일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공개 코미디 중에 달인이라는 코너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달인이란 학문이나 기회에 통달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 한석봉으로 더 잘 알려진 조선 최고의 명필가 한호와 추사 김정희 같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최고라고 불리는 분들이 아마도 달인에 속하는 인물일 겁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무인체계가 필요하겠지만 이를 운용하는 전투 전문가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훈련을 반복속달해 유사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숙련하는 과정. 이런 모든 지난한 시간들이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키는 국방 안보의 달인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